안녕하십니까. 신년 특집 생방송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듣는다의 정승조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추시연입니다. 네. 신년을 맞아서 CJB에서는 11개 시군의 기초자치단체장을 모셔서 신년 과제와 또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으로 중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원문화도시 충주시의 2020년 비전과 과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스튜디오에 조기령 충주시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올 한 해 또 많은 비전을 세우고 있으실 텐데요. 충주 시민 여러분들과 도민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충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조기령 충주시장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또 가족들 모두 뜻하는 일 잘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시민들께서 잘 도와주셔서 충주시는 많은 비전을 차근차근 실행해 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뭔가 달라진 걸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달라지는 충주, 시민 여러분께서 변화를 실감하는 충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달라지는 충주의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보는데요. 그럼 작년 한 해 또 어떤 성과와 결실이 있었을지 궁금해집니다. 이것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고 싶은 일, 네. 또 준비했던 일을 거의 성공적으로 다 마무리했다고 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충주시가 생각하는 목표는 지속적으로 유지 또 더 나아가서 성장하는 도시입니다. 지방의 조그만 도시들이 다 좀 아주 침체되고 네. 인구도 줄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우리 시는 그러지 말고 최소한 현상 유지 내지는 성장하고 싶다. 그렇기 위해서 꼭 해야 할 일이 이제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있는 도시, 또 시민들의 생활 편의 시설이 잘 마련된 정주 여건이 잘 돼 있는 도시, 또 외지에서 인구가 들어오더라도 서로 이렇게 잘 소통하고 또 정을 붙일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고자 이제 노력을 했는데, 지난해 그런 준비됐던 사업들이 다 잘 됐습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국립박물관 네. 유치를 확정했고요. 네. 참 시민의 염원이었었는데 또 많은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한 5년, 제가 이제 시장을 6년째 하고 있는데 지난 5년간 보면은 인구는 한 5천여 명이 늘었고요. 우리 네. 도시가 사업체 수도 7%를 증가하고 종사자 수도 21%가 늘었습니다. 네. 종사자가 21%면 한 2만 명 늘은 건데 인구는 그렇게 늘지는 않았거든요. 충주 지역에 주소를 안 옮기고 와서 경제 활동하는 인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빅데이터로 분석해 보니까 실제 많을 때 27만 가량 이렇게 인구가 네. 생활하는 그런 도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것은 이제 기업을 많이 유치해서 일자리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만 57개 기업을 유치를 했고, 이게 이제 3,300명 정도 되는 일자리, 투자 금액으로 보면 한 1조 8천억 정도 되는데 네. 많은 성과를 거뒀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 그 생활 여건을 좀 개선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특히 사회적 약자들의 시설을 많이 이제 확충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장애인들이 수영도 하고 휠체어를 탄 채로 목욕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또 육아종합지원센터, 네. 또 충주의 그 의료원이 떠나면서 그 도심 공동화가 돼가지고 좀 오랫동안 어려웠던 그런 장소에 보건소와 복지시설을 만들어서 이제 준공을 해서 네. 오픈을 했습니다. 또 생활체육공원 시설 등도 많이 좀 확충이 돼 있고, 또 이제 관광 분야도 체험관광센터를 열어가지고 충주에 오는 외지인들이 충주의 다양한 문화, 역사적인 그런 자산을 체험을 하면서 즐길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정착을 했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고요. 농산물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통합 마케팅 조직을 만들어서 지금 농산물 판매가 지금 전쟁 수준인데 네. 전쟁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준비를 갖췄고, 좀 작년 한 해도 상당한 성과가 있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기억나는 거는 지금 전국적으로 기업형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충주에도 좀 많은 쓰레기를 몰래 갖다 버렸는데, 주민 감시 체제를 아주 촘촘하게 짜가지고 협조 체제를 만든 결과 몰래 와서 그 동량면에 몰래 와서 쓰레기를 버리려고 아주 트럭을 몇 대 끌고 온 걸 주민들이 현장에서 네. 적발을 해서 네. 처벌을 해서 다시는 충주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네. 그런
주민들의 협조 체제도 단단히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희들이 자랑하려면 제가 뭐 한 시간을 해도 되는데 시간 관계상 이렇게 좀 줄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쨌든 뭐 계획했던 것들을 네. 이뤄내는 한 해였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뭐 말씀해 주신 거 들어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그런 성과들이 2019년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걸 바탕으로 또 이제 2020년에 새로운 계획을 만들어 가셔야 될 텐데 충주시 청사진 어떻게 그리고 계십니까? 제가 요즘에 주민들 만나 뵙기 위해서 읍면동을 순방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변화를 실감하시는 한 해가 되도록 해드리겠다. 저희들이 작년 한 해 준비한 이런 사업만 해도 각 읍면 지역에 곳곳에 많은 사업이 지금 벌어질 겁니다. 도로도 새로 닦고 뭐 새로운 시설도 만들고 해서 눈에 띄게 물리적으로 달라지는 것도 있겠지만은 네. 무엇보다도 이제 공무원들의 일하는 행태라거나 또 시민들의 또 마인드 이런 것도 좀 달라지는 좀 거기에 걸맞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충주시는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의사결정할 때 판단하는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것이 충주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이게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이 일을 해서 이 예산을 투입한 사업이 다수 시민에게 혜택을 주느냐. 세 번째는 경제적으로 좀 모자라더라도 이게 사회적 약자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사업이냐. 이 세 가지 기준에 맞으면 하는 것이고 맞지 않는다면은 재고하는 식으로 지금 해왔는데 그 원칙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를 할 생각입니다. 특히 저희들이 변화를 추구하는 가장 핵심적인 분야는 저 자신부터 일하는 좀 방식을 바꾸려고 합니다. 좀 가던 길만 가고 하던 대로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을 가지고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면 과연 잘하고 있는 것인가를 스스로 반문을 하면서 가보지 않는 길을 갈 그런 생각입니다. 네. 더 많이 생각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경제정책에 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뉴스를 통해서 보면 충주하면 수소. 맞아요. 네,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뭐 청정한 자연을 위해서라도 수소와 관련된 그런 뭐 자동차의 연료라든가 이런 것들에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많습니다. 과연 비전은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또 어떻게 수행을 해 나갈 것인지 어떻습니까? 지금 수소 경제를 얘기하니까 아주 다양한 분야의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은 저는 핵심은 수소 자동차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소 경제의 화두를 여는 것도 충주에 있는 현대모비스라는 공장에서 네. 수소 자동차의 핵심 부품인 그 스택을 만들고 있는데 소량을 만들었어요. 1년에 1,000개 정도. 이거를 40만 대 이상의 양산 체제로 만들겠다고 정의선 회장께서 비전을 선포했고 거기에 지금 우린 대한민국 정부가 같이 호응을 해서 네. 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충주의 수소 경제는 그 현대모비스 또 그 수소 자동차가 양산 체제로 가면서 그 양산 체제의 중요한 생산을 충주에서 떠맡아서 그 공장을 키워나가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수소 자동차가 크게 확산이 되고 그 자동차의 생산을 뒷받침하는 그 공장이 충주에서 무럭무럭 성장해 나간다면은 이 수소 경제는 저절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작년부터 이제 신성장 동력으로 내세우는 게 바로 수소 경제였거든요. 충주가 그렇다면 전국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충주가 좀 앞서가는 편입니까? 아니면 앞서갈 뿐만 아니라 현재로서는 유일하죠. 수소 자동차를 만들려면 자동차 네. 몸체에 엔진을 드러내고 엔진 대신 수소 연료 전지 스택을 끼우면 되는데 네. 그거는 충주에서만 생산되니까. 근데 좀 이게 순탄하게 잘 가려면은 우리 도민 모두 또 우리 시민들 같이 협조를 해야 되는 게 이 공장이 충주에서 양산 체제로 성장해야 됩니다. 지금은 공장을 증설했지만 4만 대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네. 4만 대 가지고는 자동차 산업이 되는 게 아니고 수십만 대가 돼야 되는데 그 자동차 조립 라인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아산, 뭐 울산 이런 데가 있잖아요. 네. 그런 데서 호시탐탐한 그렇겠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네. 왜 라인이 있는 데 와서 이걸 만들지 왜 거기서 충주에서 수소에서 만들어서 이걸 하느냐. 싣고 수송하느라고 고생하느냐.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충주라는 데서 이걸 계속 생산하는 그 메리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메리트가 있으려면 이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 시설들, 연구 시설이나 지원 시설이거나 관련 부품 공장도 여기 들어와야 되고 또 그 근로자들이 여기 와서 즐겁게 살 수 있는 정주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고 네. 또 여러 가지 또 산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 그럼 수소차에 대해서는 뭐 충주에서 많이 지원을 해서 어쨌든 대한민국에서는 최고의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나름의 과제가 될 수 있겠네요. 충주만의 사활적 과제가 아니고 충청북도에서도 이건 우리나라 대표적인 신산업인데 충청북도에서 자리를 잡게 하려면은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보니까 또 이제 바이오헬스 그 국가산업단지 사업 추진도 또 계획이 있더라고요. 이 말씀도 좀 해주신다면요. 충주가 생각하는 양대 산업이 수소 자동차를 대표로 하는 수소 경제, 네. 또 바이오 헬스 산업입니다. 이 두 가지를 왜 저희들이 선택했냐면 신산업입니다. 구산업으로 이미 산업적으로 성공을 했던 도시들이 요즘에 이제 쇠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산업을 잡아야 좋은 일자리가 들어오고 또 이 좋은 일자리는 직장 환경도 깨끗하고 페이도 좋고 사람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소 경제는 이 수소 자동차를 이제 이렇게 육성하면 될 거고 바이오 산업은 역시 바이오 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네. 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까. 그러기 위해서 바이오 헬스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겁니다. 네. 그 땅을 제가 개별적으로 얼마든지 산업단지 만들 수 있어요. 아니 우리 그 능력으로. 바이오헬스는 근데 오송에서 그 비전을 선포했잖아요. 근데 충주에서 좀 가져가시겠다는 건가요? 그것이 아니고 충청북도 전체가 바이오 헬스 그 벨트가 형성돼 있죠. 네, 네. 제천에 한방바이오가 있고 청주 오송에는 제약바이오가 있고 네. 옥천에는 의료기기 바이오 또 뭐 괴산 쪽에는 농산물과 관련된 이렇게 벨트가 형성이 돼 있는데 네. 충주에서는 그 중간 거점에서 어떤 사람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바이오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화두를 들고 나온 게 당뇨 바이오라는 화두를 들고 나와서 출발해서 바이오 헬스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둔 겁니다. 네. 이 산업단지가 정부에서 이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심의를 하고 있는데 뭐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뜻대로. 네. 이제 완성이 되면 여기에 정부와 힘을 합쳐서 좋은 바이오 기업을 유치해서 차근차근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고요. 그럼 그 바이오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땅은 마련됐으니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연구시설이라거나 또 여러 가지 인증시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유치를 할 생각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지금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 산업과 수소 산업 이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찌됐든 이제 뭐 기업들이 또 충주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기업들을 위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충주하니까 너무 촌으로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현대일리베이트 같은 그런 기업을 유치할 때도 근로자들이 걱정을 했다는데 그래서 충주가 그렇게 변방이 아니라는 걸 좀 보여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고속교통망입니다. 네. 이 충북선 고속화 사업도 하고 있고 또 서울 가는 이제 철도도 시속 200km 이상으로 달리는 철도를 지금 놓고 있잖아요. 원래는 이제 판교까지 가서 판교에서 갈아타는 거는 지금 이제 확정이 됐는데 부발에서부터 수서까지 가는 것을 지금 정부에서 예비 타당성이 통과되고 내년에 네. 이미 예산이 반영이 됐어요. 그러면 충주에서 이천 부발 수서로 갑니다. 그 백열차를 운영하면은 한 45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주 여건도 좋아졌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 또 하나는 아이들 키우기 좋은 도시 또 충주 시민들이 뭔가 좀 즐기려면 밖에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도시가 아니라 시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필요한 시설, 지금 없는 시설들을 채워넣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외부에서는 충주를 너무나도 작은 도시, 시골로 본다? 너무 지방으로 본다? 안 와본 분들이 인정을 안 해요. 와본 분들은 이렇구나 하고 인정을 하죠. 예, 그런데 네. 일단 좋습니다. 한번 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충주가 전국적으로 또 유명해지는 계기가 있었는데요. 요즘 뭐 드라마에 손예진 씨와 더불어서 손예진 맞아요. 씨가 불시착을 했다. 이 얘기를 조금 해주시겠습니까? 그게 비내섬입니다. 이름도 참 예쁘지요. 이 비내섬을 저희들이 생태 탐방 코스로 만들기 위해서 환경부와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 비내섬은 그 남한강, 서울로 가는 남한강 줄기를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서서 중간에 이제 네. 육지가 생긴 섬인데요. 오른쪽은 남쪽은 소태, 북쪽은 앙성 이렇게 두 가지 면을 이제 사이에 낀 섬입니다.
우선 이 섬에 사람이 드나들기 좋게 하기 위해서 소태와 앙성 사이에 지금 다리를 놓고 있어요. 그럼 이 다리를 건너서 네. 건너다 중간쯤이 바로 그 비내섬이거든요. 네. 이 비내섬은 억새, 갈대가 아주 아름다운 섬이고 다녀보면은 물과 이 자연이 아주 조화롭게 돼 있어가지고 또 넓고 그래서 전국에서 그 자동차 캠핑 또 카라반이 아주 이 한겨울에도 지난주에 제가 가봤는데 아주 가득 와 있을 정도로 네. 아주 아는 사람에게는 그 성지와 같은 그런 곳입니다. 이곳에서 영화도 많이 찍었는데 네. 상당히 뜬 영화들도 많이 있는데 이번에 아주 이 다람어가 좀 뜨면은 아주 좀 많은 분들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그 볼거리 즐길 거리가 많은 충주인데요.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좀 충주에 다녀왔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소녀지지 불시착한 화제의 도시 충주. 아름다운 그곳에서라면 현빈 오빠 없어도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다는데 어떻게 우리 입고 놀까? 입고 놀까? 중앙탑 공원에 자리한 의상 대여소를 말하는데요. 충주 관광에 나섰다면 하프를 그냥 지나칠 수는 없겠죠. 오늘 그 충주 체험관광센터에서 입고 놀까 하는 그 의상 대여소가 있다 그래서 친구들과 같이 놀러와봤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입으신 옷은 네. 어떤 컨셉이에요? 글쎄 학생 때 저는 여학생이기 때문에 남자 교련복을 한 번도 못 입어봤거든요. 그래서 입고 남자 교련복을 한번 입고 또 모범생도 또 한번 되어보고 이렇게 옛날 추억을 한번 교련복이었군요. 네. 생각해보는 그런 경험을 하고 싶어서 입었습니다. 이분 컨셉은 요즘 핫한 유산슬이라고 하는데요. 예쁘게 차려입었겠다. 이제 우리 찍어볼까? 네, 콘셉트에 어울리는 포즈가 저절로 취해지는 건 물론이고요. 감성 사진 건질 수 있는 포토존이 곳곳에 있어 충주를 배경으로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만 하던 의상 대여를 충주에서 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 친구들이랑 여기저기 포토존이 많아서 좀 재밌게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입고 놀까로 놀러오세요. 이번에는 한 폭의 그림 같은 자연 경관을 눈에 담아볼까요? 입이 떡하고 벌어지는 풍경을 선사하는 이곳, 소개를 좀 해주세요. 충주시 수주팔봉 출렁다리는 2017년 12월경에 준공이 돼서 그 이전에는 이 수주팔봉의 절경과 달천강의 아름다움을 평지에서만 감상하실 수 있었는데 이 출렁다리를 놓음으로써 해서 그 아름다운 절경과 그 달천강의 푸른 물빛을 감상할 수 있게 저희가 설치를 해놓고요. 주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웅장한 바위산을 양옆에 두고 걸쳐진 출렁다리. 그 아래는 달천이 흐르고 있는데요. 직접 다리를 건너보니 어떠실까요? 네, 경치도 너무 이쁘고 특히 뭔가 이렇게 다리가 출렁이는 게 나름 스릴감도 있고 재밌는 것 같습니다. 아슬아슬 출렁다리를 건너는 재미에 탄성이 절로 나오는 풍경은 덤. 달천강 흐르는 소리에 귀를 씻고 눈도 호강하는 힐링 명소로 수주팔봉 강력 추천합니다. 저도 충주 처음 와봤는데 다음에는 가족들이랑 와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구경할 것도 많고 또 맛있는 것도 많아서 다음에는 꼭 가족들이랑 오고 싶습니다. 여행길의 마지막 들러야 할 곳은 그 이름도 유명한 충주 수안보인데요. 이곳은 여행의 피로를 싹 풀어줄 이것이 인기라고 합니다. 2018년도에 약 한 400m 정도를 이렇게 건강 테마 로드라 해서 6가지 그 조격탕을 이제 만들었어요. 뭐 예를 든다면 뭐 마사지탕, 뭐 마운틴탕 1년 내내 하고 우리 동절기에는 이제 지금 여기 들어가서 하시는 요 탕만 오픈을 하죠. 이른바 왕의 온천이라 불려온 수안보의 명성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룻밤 묵어가도 좋지만 시간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조격 체험으로 대신하는 것도 좋겠죠. 뜨끈뜨끈한 온천물에 발을 담그고 있노라면 몸과 마음이 사르르 녹습니다.
조격을 하러 온 건 처음인데 충주에 이런 온천이 있다는 건 처음 알았고요. 가족들이랑도 와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상보다 밖에 있는데도 되게 따뜻하고 이게 데펴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 굉장히 개운하고 등산했던 것보다 땀도 많이 나고 되게 개운합니다. 예, 충주 수안보에 나오니까 정말 뜨끈하고 몸의 피로가 싹 가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다음에도 또 오고 싶어요. 수려한 자연과 특색 있는 프로그램으로 사람들 발길 모으고 있는 충주. 여러분도 풍성한 볼거리와 다양한 즐길거리 가득한 충주의 매력에 빠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충주 수안보 물은 정말 정말 좋아요. 좋거든요. 네. 그리고 이 조격은 저도 해본 적이 있는데 참 좋고요. 사실 저는 한 4년 반 정도 충주에서 생활을 했었는데요. 뭐 탄금대, 중앙탑, 그리고 이렇게 수안보 뿐만 아니라 가볼 곳이 참 많습니다. 충주댐도 드라이브 코스로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지금은 더 정비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충주 북부 지역에 충북 북부 지역의 관광 자원으로 소중한 자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걸 이제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이게 궁금하기도 합니다. 우선 오늘 CJB에서 참 잘 보여주셨는데요. 오늘 보신 곳을 코스로 만들어가지고 한번 돌으시면 네. 좋으실 것 같아요. 이 코스를 누가 만들어주냐면 충주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체험관광센터입니다. 일단 충주에 오셔서 체험관광센터와 상의를 하시면은 어디를 어떻게 들러가지고 무엇을 체험하고 또 식사는 어디서 하고 이런 것을 네. 다 아주 멋있게 코스를 짜드릴 겁니다. 충주는 맛있는 음식은 좀 딸린다고 해요. 그렇지만 카페는 멋있는 데가 많습니다. 네. 커피 한 잔 즐길 때 많은 곳이니까 좀 오셔서 이렇게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충주가 생각하는 관광의 방향은 신기한 것을 구경하러 오는 도시가 아니라 생각하고 체험하면서 느낄 수 있는 도시. 그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특별히 볼 일이 없어도 충주 같은 데 한번 가서 이렇게 한번 다녀보고 차 한잔 마시고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네. 우리가 바닷가에 어떤 도시를 갈 때 뭐 특별히 신기한 걸 구경하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좀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좀 전문가들 도움받아서 용역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도 좀 같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충주에 가지고 있는 장점이 그런 거라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좀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물이 있는 탄금호건역이라거나 또 목계 또 단월 이런 네. 권역적을 사람들 친화적으로 좀 잘 개발을 하고 충주 호암지와 종합운동장 사이에 좀 넓은 땅이 있어요. 그 부분이 공원으로 지금 지정이 돼 있는데 충주시에서 한 50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땅을 다 매입해서 시민의 숲으로 가꿀 겁니다. 네. 테마의 숲으로. 네. 특별히 막 그 기교를 부린 게 아니라 자연적인 숲을 가꿔서 충주는 오면은 그렇게 신기한 거 뭐 구경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자연과 역사와 문화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즐기다 보면은 느낌이 있고 행복하고 나중에 또 뭐 심심하거나 또 쓸쓸하면 괜히 와보고 싶은 그런 도시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그치지 말고 또 뭔가 랜드마크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관광시설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관광을 하든지 저는 시내에 가까운 쪽에다가 이걸 만들어가지고 시내에서 그 자영업하는 분들 식당이 4,000개고 택시가 1,000명이고 참 어렵습니다. 그분들 외지 손님들이 와서 장사를 좀 해줘야 경제적으로 나아질 수 있기 때문에 시내에서 영업을 하는 분들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금 할 생각입니다. 네. 구상하는 게 좀 있는데 조만간에 아마 시민 여러분께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 가지 조금 까다로운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왜 빛 반짝반짝하는 그런 관광지 있지 네. 않습니까? 요즘 이것을 그래도 충주가 갈 만한 곳인데 폐쇄하려고 한다 이런 그게 이제 기사가 라이트 나오는데. 월드를 저희들이 충주의 도심에 가까운 그 무술공원에다 유치를 했는데 네. 역시 이 사업도 시내에 가까운 곳에서 자영업자들 도움을 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여건상 뜻하는 대로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시민 여러분께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부득이 이 사업을 정리를 하고 이 공원에는 라바랜드가 있는데 그 옆에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시설을 좀 보강을 해서 네. 일반적으로 조용한 공원에다가 이제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시설로 대체를 하고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더 좋은 관광 사업을 좀 잘 연구를 하고 또 해당 기업들하고 대화를 잘 해서 유치를 할 생각입니다. 아니 그러면 투자하신 분은 어쨌든 어마어마한 금액일 텐데 괜찮겠습니까? 투자분들은 좀
억울하다. 자기들이 폐쇄당할 상황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저희들은 법적으로 볼 때 이건 폐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고 그것을 소송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을 잘 정리해서 시민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하고 새 출발하겠습니다. 네, 원만하게 좀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관광을 통해서 많은 그 외지의 그 관광객들이 충주의 그 활성화를 위해서 좀 찾아와 주시면 좋겠는데요. 또 충주를 각인시키는 그 너튜브의 그 충TV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충주를 또 많이 홍보하더라고요, 시장님. 요즘이 유튜브 시대잖아요. 네, 네. 어르신들도 유튜브 많이 보시더라고요. 충주도 유튜브를 통해서 충주를 좀 알리고 싶어가지고 충주시에서도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저희들이 참 보물 같은 공무원을 하나 만났어요. 네. 공무원에게 제가 자네가 유튜브를 좀 해봐라 그랬더니 네. 아니, 사람을 좀 주시고 예산을 주시면 하겠다고 하길래 자네가 하라 네가 하지 왜 네. 남한테 의지를 하느냐. 지금 나오고 계시네요. 네. 제가 연출한 게 아니고 저기 진짜 하신 거예요? 자기가 해가지고 저렇게 이분이 그 분이시죠? 한번 출연하셨는데 네. 굉장히 창의적이시더라고요. 네, 말씀 아주 재밌게 하시고요. 저는 몰라도 저 친구는 많이 알고. 지금 구독자가 어느 정도 됐나요? 구독자가 7만 8천, 한 8만에 가까이 가고 있는데 이거는 전국의 시청, 구청, 뭐 광역단체 중에서 우리가 2등입니다. 서울시를 바로 다음인데 서울시와 별 차이가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충주가 1등입니다. 젊은 직원분들은 뭐 굉장히 재밌어 하실 것 같기도 그러게요. 하고 홍보도 많이 되시고요. 이건 무언가 좀 또 다른 영상 같네요. 충주의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충주 농산물을 앞장서. 저 친구가 이제 충주시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지어줬어요. 충주시라고. 공무원인 저 충주시. 공무원 쪽 들고 흔들잖아요. 아, 지금 펭수처럼 네.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캐릭터가 충주시라고요? 이제 앞으로 시장이 어디 행사장에 가거나 일을 하면은 따라다닐 거예요. 네. 원래는 오늘도 여기 옆에 와야 되는데. 네네네. 보면 좋았을 텐데요. 충주시. 네. 무슨 시, 무슨 시. 네. 충주댁이라고 불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름을 이제 지어줬습니다. 공무원. 네. 네. 자, 이 충주시 농산물 통합 브랜드라고 하는데 영상도 너무 재미있습니다. 장명 센스가 참 범상치 않고 일단 뭐 7만 명의 구독자를 갖고 그러니까요. 있으니까요. 네. 대단합니다. 물론 이것으로 뭐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수익을 올리지는 않는다고는 하는데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농업 경쟁력과 관련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주도 농사를 짓는 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어떤 농작물들이 있는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충주 인구가 지금 21만 6천인데 한 3만 5천 정도 되는 분이 이제 농사에 관여된 분입니다. 1만 가구 정도가 되죠. 대부분의 농민들이 한 6천여 명은 쌀과 관련돼 있습니다. 쌀. 네. 또 1,800명은 1,800가구는 사과. 또 같은 비슷한 숫자가 복숭아. 또 이제 축산 쪽에 한우나 뭐 이런 쪽에 한 1,000. 그럼 거의 1만 가구가 다 되거든요. 이런 그 대표 작물의 경쟁력을 높이는 게 핵심입니다. 네. 그 경쟁력을 높이려면 우선 품질이 좋아야 되고 네. 생산비가 절감돼야 되고 그리고 브랜드 가치가 있어가지고 시장에서 잘 팔려야 되는데 이 생산비 절감이나 또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은 농민들이 스스로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좋은 품질의 농산물 생산하는 건 잘 하세요. 충주 농산물 좋습니다. 어디 갖다 놔도 뭐 안 떨어집니다. 쌀은 대통령상을 벌써 몇 년째 받았고 뭐 사과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복숭아도 인접 도시에 뭐 브랜드 있는 것보다 우리 농산물이 떨어지지 않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생산비를 절감을 하고 농산물 브랜드를 높여주는 쪽에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생산비 절감은 여러 가지 보조금이나 또 투자를 좀 해줘야 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브랜드입니다. 네. 충주 같은 농산물도 어느 박스에 담는 데 따라서 몇천 원씩 차이가 나요. 똑같은 쌀이라도 2,000쌀을 그렇죠. 몇천 원씩 더 받거든요. 그게 뭐냐면 인지도를 높이는 건데 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아까 보여드린 그 충주시 같은 캐릭터도 만들어서 저희들이 공격적인 마케팅을 할 겁니다. 지금 인지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중간보다 약간 높죠. 충청북도에도 쌀이 뭐 오창보 특히 쌀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딱 중간입니다, 저희들이. 네. 예전에 좀 뒤에 떨어졌는데 중간 정도 되고. 이 중간 정도 되는 것을 중상 내지는 상위 클래스로 좀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 마케팅은 역시 물량 곱하기 시간입니다. 물량을 조금 투입하면 오래 걸리고 물량을 많이 투입하면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고 저희들은 좀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서 충주 농산물을 좀 제대로 알릴 생각이고 그걸 할 수 있는 전담 조직도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각 단위 농협별로 각자 홍보하고 마케팅했던 걸 통합을 해서 조합 공동법인을 만들었어요. 이 법인에서 이제 판매 체제를 공동으로 만들었고 브랜드를 공동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 브랜드 공동 브랜드가 저 충주시를 대표로 하는 그런 마케팅 브랜드입니다. 네. 앞으로 오면 이제 충주시의 농산물 하면 충주시를 기억하시면 그렇죠. 충주시가 들고 다니는 사과, 충주시가 들고 다니는 복숭아, 네. 충주시가 먹는 쌀, 네. 충주시가 자신 있게 권하는 한우. 여러분 그 통합 브랜드 충주시 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농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젊은 그 부부가 또 많이 유입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뭐 정주 여건도 개선이 돼야 할 것이고 또 아이 키우기 좋은 충주가 돼야 할 것 네. 같습니다. 이와 관련한 화면을 준비한 게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요즘 혼자서 아이 하나 낳아 키우기도 어려운 시대라고들 하죠. 그래서 충주시는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말이죠. 충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충주시에서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하셔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충주시의 슬로건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충주잖아요.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가정 양육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보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연령과 발달 시기에 맞춘 그림책과 장난감이 가득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곳의 물품들은 충주시에 거주하는 영유아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대여가 가능합니다. 저희 센터에서 지원하는 것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가정 양육과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은 가정 양육에서는 자녀를 교육하는 방법, 그리고 자녀와 우리 부모의 그 친밀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부모 자녀 체험, 또 양육을 하다 보면 양육 스트레스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예방하거나 또 스트레스 받았을 경우 또 치유하는 프로그램, 보육교직원의 그 직무 교육, 그리고 또 역량 강화를 위한 기본 교육, 그리고 또 행복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보육교직원을 위한 그 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상담, 힐링 교육, 또 여기서도 또 문화 공연 등의 그 힐링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준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인근 어린이집에서 놀이 체험을 위해 아이들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찾았는데요. 사전 예약을 통해 이곳 이용 가능한 곳으로 충주시 내 어린이집, 충주시에 거주하는 영유아와 부모에게 열린 공간입니다. 저희가 평소에 유아반 친구들이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이 많이 있고 영아반은 제한되어 있는데 오늘 와보니까 환경 구성도 그렇고 안전하게 아이들이 영아 친구들이 이용할 수 있게 쾌적한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아이가 3명인데 센터를 이용하게 된 계기가 우리 아이들이 장난감을 금방 실증을 내요. 그래서 장난감 대여하고 그림책도 대여하고 2주 동안 이용하고 또 다시 갖다 주고 또 새로운 장난감 갖다 주니까 우리 애기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용하게 됐어요. 네. 동심을 사로잡는 알록달록 예쁜 색감과 안전한 놀이공간으로 꾸며진 이곳은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놀잇감이 가득합니다. 아이들 표정 보니까 정말 좋아하는 것 같고요. 참 귀엽습니다. 사랑스러워 보이기도 올해 하고요. 2020년도부터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도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용자가 많아야 되기 때문에 홍보에 좀 더 신경을 쓸 예정이고요. 또 질적인 도약을 위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저희들이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일회성이나 또는 행사성으로 치루어지는 것은 지양하고 또 사업 간의 연계 그리고 사업 간의 그 순환을 위한 그 운영을 하고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아이들 모습 보니까 정말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화면을 통해서요, 그 아이 키우기 좋은 충주가 아닐까라는 생각 해보게 되고요. 올해도 또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되는데 저는 또 하나 또 기대가 되는 게 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위한 살기 좋은 충주가 되는 것도 한번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복지 분야에서는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네, 충주시는 어르신들이 4만여 명 정도 되고 그중에 10,000명 정도가 독거노인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도 맞춤형으로 복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이게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아직 힘이 있는 어르신들은 일하는 걸 제일 바랍니다. 일거리 만들어.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는 일거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시는 몇 년 전부터 희망하는 어르신들에게 모두 다 그런 공익형 일자리를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뭐 좀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그게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해서요. 모든 분에게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일자리를 다 만들어드려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어떤 일자리에서 주로 일을 하시나요? 뭐 아이들 돌보는 일이라거나 또 아이들 등하굣길의 교통정리, 또 공원이나 이런 곳에 그 뭐 쓰레기 치우고 풀 뽑고, 네. 또 도로 주변에 보면 이 잡초 같은 거 많이 나오던 거 치우고. 사실상 그 놀고 먹는 일은 아니고 꼭 필요한 일인데 이걸 한꺼번에 몰아서 시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공사판을 벌리는 게 아니고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조금씩 나눠드리는 식으로 일을 해서. 그러면 뭐 일하는 그 수당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직접 받으시는 노인형 거니까요? 일자리는 급여가 많지는 않습니다. 노인 수당하고 비슷하게 뭐 25, 6만 원 이렇게 되는데 노인연금 한 25, 6만 원 받고 이거 25, 6만 원 받아서 50여만 원 좀 손에 현금을 매달 정기적으로 쥐면은 자식들 눈치 안 보고 그 돈 가지고 버스 타고 어디 갈 수도 있고 친구들하고 밥도 먹을 수 있고 또 상가집에 한두 번은 갈 수가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하루에 뭐 몇 시간 정도씩 하시나요? 하루에 이제 너댓 시간 정도. 네. 어쨌든 그런 꾸준한 일자리가 있다는 게 이제 그게 이제 정부에서도 보조를 해서 해왔었는데 희망자에 비해서 한 1,000여 명씩 탈락을 하는 거예요. 모자라서. 그래서 그걸 예산을 더 편성해서 희망하는 분들은 다 해드리겠다는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일자리가 그 일을 안 해도 되는 수준에 있는 사람들, 뭐 신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런 분들은 어울려서 이런 학습하고 배우고 여가를 즐기는 것이 꼭 필요하거든요. 학습 중요하죠. 그래서 노인복지관을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확대를 했습니다. 심지어 뭐 요리 프로그램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나이 들어가지고 나이 드신 사모님한테 밥 차려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차려서 갖다 바쳐서 사랑을 받으라고. 반응 좋으시겠는데요? 반응이 좋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모자라고 그래서 저희들 동부 지역의 동부 노인복지관을 200억 정도 들여서 지금 새로 짓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그런 활동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주로 경로당을 오시는데 경로당에 이분들이 이제 맨 바닥에 앉아가지고 소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개선하고 특히 올해같이 추운 때거나 여름에 아주 더울 때거나 이럴 때는 독거노인들 이런 분들이 모여서 같이 밥도 해서 드시고 어울리면서 생활할 수 있는 생활공간 개념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노인들도 어르신들도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맞춤형으로 복지를 좀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 교통약자를 위한 계획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제 3대 약자를 저는 3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이 학생들, 등하교를 해야 되는데 차가 없으면 안 되는. 두 번째는 근로자들,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차가 없는 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인분들이죠. 여기에 맞춰서 기존 버스 노선을 조절을 아무리 하려도 안 돼서 내년에 이제 마을버스를 좀 대거 투입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공백, 시내버스가 공백을 줄 수밖에 없는 그 시간대에다가 장소에다가 이 마을버스를 효율적으로 다 투입을 해서 공백을 메울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통과 관련해서도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세대 간의 격차라든가 뭐 나름 주민과의 소통 좀 간략하게 듣고 싶은데요. 어떻게 소통의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신가요? 저희 소통의 핵심은 직접 소통입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소통입니다. 그동안에 시장을 하면서 찾아오는 분들 참 많이 만나서 열심히 만나드렸는데 몇 년 지나고 보니까 거의 겹치는 것 같고 실제로 한 뭐 1,000명, 500~600명 안쪽의 시민들만 반복적으로 만나서 같은 얘기만 듣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찾아오는 분들도 당연히 잘 모셔야 되지만 찾아가서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아파트 단지를 저녁에, 밤에 퇴근하고 다 이제 집에 와서 계실 시간에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 가서 시장이 몇 월 며칠 날 저녁에 올 테니까 할 말 있는 사람들 다 내려오라. 그래서 만나고 있고 직장에는 점심시간에 찾아갑니다. 공장이 이런 데 가보면 점심 먹으러는 오시잖아요. 거기 앉아가지고 같이 식판 대고 밥 먹으면서. 그럼 근로자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저한테 할 말 있으면 지금 얘기하십시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접 소통은 제가 카톡 뭐 SNS를 좀 열심히 하는데 충주 시민들 14,000명과 제가 카톡 친구입니다. 그 시민들이 저한테 카톡이나 이런 걸로 직접 건의사항이나 걸 많이 하루에 한 10건씩 옵니다. 그걸 전담으로 맡아 처리하는
팀도 만들었고 이번에 우리 충주시에서 충주톡이라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시민이 10,000명이 넘게 가입했습니다. 그걸 가입한 시민에게는 휴대전화로 정보를 저희들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뭐 무슨 공연이 있는데 뭐 보러 오시라거나 이런 식으로. 네. 그냥 어떤 민원이 가장 많으세요? 충주는? 충주의 민원은 이제 일자리 같은 걸 좀 찾아달라는 게 좀 많고, 네. 그리고 생활 민원입니다. 쓰레기, 교통, 상하수도. 그러니까 도시를 운영하는데 그렇게 거창하게 뭐 투자 유치, 성장 이런 것보다도 시민들은 내 생활이 불편한 것을 그렇죠. 해결해 주는 걸 제일 먼저 바라고 있죠. 네. 이렇게 좀 다양하게 소통 창구를 열어두시고 직접 만나면서 얘기를 듣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또 바라는 그 시민들의 점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고 이제 그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관심도 더 높아지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올해 생활 환경 분야 계획은 어떻습니까? 제가 작년에 큰 일을 많이 했다고 자랑을 많이 하고 다녔는데요. 시민들이 먼저 칭찬해 주는 거는 엉뚱한 데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시내에 만들어 놓은 회전 교차로였습니다. 네. 그 작은 그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하느라 그렇게 시간을 많이 잡았는데 교차로를 이렇게 회전으로 하면서 많이 편해졌다. 그러니까 교통 쪽에 시민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이 주차 문제 또 이 교통 문제로 시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좀 줄여드는 쪽에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네. 그 수영장에 좀 수요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설운동장 그 자리에 수영장을 포함한 복합 이런 복지타운을 지금 계획을 해서 준비가 네. 다 끝났는데 그런 것도 좀 빨리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일일이 저희들이 이제 잘 모르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얘기를 듣고 아침에 불편하면 점심에 얘기를 들어서 저녁에는 답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려고 합니다. 네. 네, 충주시의 행정 올해 더 기대가 됩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어느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되어서 끝으로 2020년도 어떤 각오와 또 포부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좀 정리 말씀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충주 시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저희 충주시는 올해 시민 여러분께서 변화를 실감하는 한 해를 만들어 드리기를 소망을 합니다. 충주는 물리적으로도 많이 변할 겁니다.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시민 여러분들이 불편하게 생각했던 곳은 고쳐지고 또 필요했던 시설들은 생겨날 겁니다. 그런 변화보다 더 중요한 변화는 우리 시민들이 나보다는 이웃 그리고 공동체를 더 생각하는 그런 포용하는 또 서로 정을 붙이는 그런 도시가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그런 방향의 변화도 많이 지금 느껴지고 있습니다. 충주시의 양적인 질적인 변화, 시민들이 사랑하는 변화가 꼭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잘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듣는다. 오늘 조기련 충주시장 모시고 충주시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함께 들었습니다. 네. 지난 한 해 계획했던 것들을 이루어냈던 한 해였다고 평가를 했는데 올 한 해 계획한 일들 더 많이 이루어내셔서 충주에 생활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더 행복한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른 아침에 충주에서부터 달려나오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좋은 행정 저희도 함께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민들에게 말씀드릴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신년 특집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듣는다. 내일은 송기섭 진천군수를 모시고요. 2020년의 진천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볼 테니까요. 더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 진천에도 기업이 상당히 많이 맞습니다. 유입이 되고 있고 네. 점점 커나가는 혁신도시와 함께 발전해가는 그런 도시로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내일은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송기섭 진천군수로부터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